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를 신샘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전시직과 연구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시직의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력이 있는 분, 연구직의 경우는 해양 바이오뱅크, 해조류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해사 정책연구 지원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의 제한은 없지만 해사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12월 11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19년 1차 정규직 직원을 모집하는데요. 연구직의 경우는 석사학위 취득자, 기술직은 변리사 자격증 취득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12월 13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정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의 경우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가, 행정직은 토익이 750점, 탭스 628점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글로벌 무브의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팁을 또 주고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주는 어떤 나라 좀 이야기해볼까요? 네, 오늘은 독일 취업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예, 독일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네. 자동차, 축구.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맥주 정도일까요? 네, 네. 이 정도밖에 잘 모르는데 독일은 좀 어떤 취업 분야가 유망한지 좀 전해주시죠. 네, 독일 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고용 수요 지수가 2018년 7월 관련 지표 도입 이후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독일의 노동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인적 자원 유출 등의 문제를 직면한 독일은 향후 15년 이내에 최소한 수백만 명의 노동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도 한데요. 네. 때문에 독일 정부는 이제 대부분 산업 분야에 이제 노동력 부족을 이민법을 이제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 120만 개의 전문 일자리를 이제 외국인의 고용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지금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한국 청년들에게 이제 독일은 새로운 이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독일의 산업 구조나 동향 같은 것들도 저처럼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네. 좀 전해주시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 위주라면 그렇죠. 네. 네. 독일은 전체 기업 가운데 이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7%입니다. 네. 네. 전체 일자리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32%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이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구조인데요. 2017년 기준 독일 제조 분야의 총 기업 수는 이제 22,976개, 제조업 종사 근로자 수는 557만 명입니다. 주력 사업은 자동차와 IT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자동차. 그럼 먼저 자동차의 산업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자동차 산업은 이제 독일 최대 제조 산업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4위.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네. 2017년 독일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는 약 82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000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2017년 독일 자동차 산업 연 매출 규모는 이제 798억 유로, 하나 약 100조 8천억 예. 이상입니다. 오. 네. 이 중 내수가 483억 유로, 수출이 315 유로를 차지했고요. 해외 수출 비중은 39.5%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종사자 수는 2017년 기준 3만 5천 명. 그리고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는 보쉬, 컨티넨탈, 말레 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 자동차업에 진출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현지에 진출을 한 국내 자동차 기업에 따르면 아무래도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자동차 시장 개척에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경영이나 경제 전공자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무역 회계 및 재고 관리, 자재관리 사무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요. 영어와 함께 독일어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 현지의 한국인 유학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좀 자동차 산업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IT 산업도 말씀해 주시죠. 네, IT 산업 역시 독일의 주요 산업입니다. 독일의 IT 산업 시장 규모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크고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시장입니다. 네. 또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SAP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독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이 활발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산업의 생산 공정은 자동화를 많이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18년 독일 IT 산업의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나 증가한 8,800억 유로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로 하면 이제 1,000조 원이 넘는 와. 규모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산업 전망에도 불구하고 IT 전문 인력이 이제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IT 업계에서는 좀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요? 이제 독일 내에서 전문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직종은 전문직에 해당하는 IT, 그리고 엔지니어, 보건 및 법률, 그리고 회계, 컨설팅 등 사무직이 있고요. 이에 한국인 취업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독일에서 IT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그래서 2016년 기준 5만 개 자리가 공석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IT 인력을 원하는 기업 중에 4분의 3이 소프트웨어이고요.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기준으로 7만 개 이상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보건 분야는 2030년까지 이제 신규 간호 보조원을 17만 5천 명 이상 수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나 한인 기업의 경우에는 무역, 회계, 자재관리 사무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고요.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에 의거하면 2025년까지 5만 개 이상의 추가 전문 인력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독일 기업들은 이제 이미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찾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자조차 아직 찾지 못하는 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오.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 일자리 공석이 정말 많긴 많구나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일자리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독일을 선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근로시간이잖아요. 공석이 많은 이유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로시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유럽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 독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연간 근무 시간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60%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는데 독일은 이제 1967년부터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1995년부터는 주 38.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고요. 자동차, 기계, 제조업 같은 분야는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일 기업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직원이 10시간 이상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피로함 때문에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이제 직장 상사에게 오. 네, 물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회사는 또한 야근이 거의 드뭅니다.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말 근무 역시 거의 드문 편인데요. 이는 이제 주말 근무 금지 때문입니다. 아, 네. 일요일에 이제 직원들을 일을 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관할청에 이 사실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네, 그만큼 근로자의 건강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워라밸 등을 독일 정부에서 이제 직접 챙기고 관리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독일의 근로자는 건강을 최우시하는 편이라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집에서 푹 쉴 것을 권장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오. 네, 그리고 출근한 경우에도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조금 힘든 일이기도 한데요.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럴 때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네. 이제 최장 3일까지는 휴가 없이 쉴 수 있고요. 3일이 넘어서도 의사의 소견서만 있다면 일주일 이상 휴가가 가능합니다. 네. 네.
100% 이제 정상이 아닌 컨디션으로 출근을 하면 그만큼 이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루에서 3일 정도 푹 쉬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몸으로 출근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한국 분들이 거기 가서 취업을 하시면 네. 이게 웬일이냐, 네, 정말 맞아요. 천국이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일하는 시간 짧은 데 비해서 또 임금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독일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제 유럽연합, EU 소속 다른 국가 시간당 평균 임금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독일의 시간당 이제 평균 임금은 2015년 기준 31.8유로, 하나 약 4만 원. 인데요. 이는 EU 평균 임금보다 약 30%나 많은 금액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산업 전체 평균 연봉은 2016년 기준으로 5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하나로 약 5,600만 원 이상입니다. 와, 적게 일하고 연봉은 많이 받고. 네, 맞습니다. 신의 직장. 네. 그렇죠. 꿀 직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독일 취업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독일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제도 중 하나로 바로 근로시간 저축제도. 근로시간 저축제도. 네. 근로시간 저축제도는 이제 특정 기간에 연장 또는 야근 근무를 많이 했다면 이제 수당을 받는 대신에 휴가를 몰아서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네, 특정 기간에 일을 많이 한 근로자가 그 시간만큼 나중에 휴가로 이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사용한 뒤에 나중에 근무 시간 외에 업무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때문에 근로자들은 초과 근로에 대한 부담 없이 근로복지 혜택을 톡톡히 누리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나는 독일로 가야겠다. 네, 맞아요. 우리 독일로 갑시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것, 해외 취업에 가장 필요한 이것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독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취업 비자, 그리고 블루카드 이렇게 세 종류의 비자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반가운 점은 한국인 노동허가 신청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네, 독일 정부는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시키는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네. 이제 기존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이스라엘 등과 같은 이제 주요 선진국에만 부여하던 이제 별도 우대 조항을 한국에도 적용을 해서 최애국 이제 대우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부터 한국인의 노동 허가 발급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네, 세 개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워킹 홀리데이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 현지의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네. 제가 이미 이제 캐나다나 홍콩 등 그렇죠. 네, 많이 해외 들었죠. 취업 소식 전하면서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만 18세 이상 그리고 30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국적을 가진 젊은이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배우자 및 가족 동반은 불가합니다. 구비 서류를 살펴보시면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을 한 비자 신청서, 그리고 독일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통장, 보험을 계약하실 때는 이제 체류 기간 내 독일에서 유효한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체류 기간 내 독일에서 유효한 사고와 질병 발생 시 보험되는 의료보험 각 3만 유로 이상.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할 때 뭐 저희가 나이 제한 이런 거는 워낙 많이 들어봤고 네, 또 맞아요. 다른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신청을 하시고 나서 이제 비자가 접수가 되면 90일 이내로 출국을 하셔야 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기재를 하셔야 하고요. 독일에서 워킹홀리데이 체류는 1회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으신 분은 기간 연장이라든지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네. 이처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같은 목적으로 연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일에서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별도의 출국 없이 현지에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독일에서 정식 취업을 위한 체류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취업 비자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비자는 이제 독일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그리고 직업 관련 자격증, 독일 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용에 대한 상세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 그리고 계약서, 독일 체류 허가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 인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일 기업 혹은 독일 소재 외국 기업이 독일 국민이 아닌 제3국의 외국인을 채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사유서를 노동청에 제시를 해야 하고요. 네. 노동청에서 이 사유가 이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야지 노동 허가가 부여되기 때문에 발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일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국내 구직자들 어떻게 이 취업 비자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독일 해외 취업을 하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블루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네. 독일은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서 2012년부터 취업 비자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이 블루 카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블루카드 같은 경우에는 독일 기업으로부터 잡오퍼를 받으셔야 하고요. 독일 또는 한국 대학 졸업생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일에서 계약한 직장의 근로계약 명시 연봉이 2018년 기준 최소 52,000유로, 하나 약 6,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수학자나 자연과학자, IT 분야 전문가 등 인력 부족 직장의 경우에는 이 기준보다 10,000유로 정도 낮은 45,060유로, 하나 약 5,200만 원 정도여야 합니다. 블루카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 영구적이거나 혹은 4년 이상의 경우에는 한 번에 4년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4년보다 짧은 이제 단기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약정된 근로 기간보다 3개월 정도 더 추가된 이제 기간이 유효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2011년부터 이제 이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영국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할 시에는 독일어 능력 시험인 B1을 통과한다면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업 비자 발급 받으려면 우선 잡 오퍼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잡 오퍼를 받으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취업 정보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네네. 좀 막막하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채 형태입니다.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그쵸. 이루어지는. 네. 하지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 오. 개별적 채용 방식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분야나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사 공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인사 공지가 없다 하더라도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메일을 보내는 등 네.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선발 방식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면 인턴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관심 있는 회사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경력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실만 하고요.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독일 회사에서 인턴을 시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독일 회사에 대한 인턴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를 연바 있으니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초에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세계 각국 정부는 청년 실업의 이제 돌파구로서 창업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독일은 자국민의 이제 자영업이나 창업은 물론 외국인의 자영업이나 창업 활동에도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문의 확인하셔서 이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에 있어서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선진국 국민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단 독일에 오셔서 상업관청에서 이제 영업 또는 창업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등록을 하시고 안내에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청년 인구 유입에 관심이 많은 올덴부르크 등의 지방 도시의 젊은 창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나은 조건의 이제 세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사업장 제공,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이제 도시별로, 지역별로 그 규모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는 도시 시청의 관련 부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거나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창업하는 방법까지 좀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독일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이미애 팀장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노동시장이 디지털화되는 전반적인 구조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전제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IT 전문가 직군에서는 대규모 인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제조, 금융을 포함한 독일 내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취업을 할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직업 활동이라든지 직무 기술 내용을 이 변화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한 이게 취업 전략이 필요한데요.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 능력입니다. 네, 현지어와 영어는 물론이고 이제 현지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독일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인 업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이지만 현지 이제 독일 동료들은 업무 수행에 관련된 이 공유를 독일어로 하고 싶어 아무래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 취업에 빠르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에 더해서 독일 기업에서 하는 채용 전 인턴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독일에 취업을 하고 난 후에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 맞아요. 일단 워낙 뭐 저처럼 독일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분들은 현지에서의 어떤 뭐 문화나 뭐 이런 사회적인 전반에서의 꿀팁을 좀 알아가야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거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주지가 이제 정해지게 되면 관할 외국인 관청에 이제 소정 약식에 따라서 거주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독일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할 경우에는 이제 거주 신고하는 것이 의무 사항인데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거주 신고서에는 이제 성명, 생년월일, 국적, 본적, 가족 관계, 기혼 여부, 종교 관계, 취업 여부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인적 사항을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일 생활 중에 이제 이 기록에 의거하여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독일은 대부분 결혼한 후에 이제 그 남편의 성을 부인이 많이 따르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함께 거주 신고를 할 경우 특히 이제 부부의 성이 다를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혼인 증명서를 별첨하셔야 합니다. 특히 종교란에 이제 기독교 혹은 뭐 카톨릭 종교를 기입하게 된다면 주마다 다르긴 한데 소득세 8에서 9% 정도를 종교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야, 해외 취업 이야기하면서 종교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독일 저희가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문화적으로 좀 유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독일은 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이제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룬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나치나 히틀러와 같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과거 극복 차원에서 올바로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시각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독일에서는 나치의 상징 표시는 여전히 터부의 대상이고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제 한국을 방문한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 사찰이나 곳곳에 보이는 이제 이런 역술원 광고 등을 보고 기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의 상징인 이 만자 무늬가 나치 무늬의 역방향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일인과 대화를 하실 때는 독일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과거 이제 독일의 과거라든지 정치 문제에 대한 언급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나치나 이제 나치나 히틀러를 지지하는 발언은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불교 신자분들은 독일 가실 때 주의를 좀 하셔야겠어요. 뭐 목걸이나 특히 뭐 옷이나 반지나 이런 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저희가 좀 이 밖에도 주의할 사항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비즈니스 부분에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음주 문화입니다. 네, 만취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그래서 만취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이제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취는 안 된다. 술을 마시더라도 너무 취한 부분을 보여주면 안 된다. 아니 독일은 맥주로 유명한 곳인데 음주로 너그러운 줄 알았던데 아닌가 봐요. 네, 일단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해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맥주의 나라이자 월드컵의 이제 챔피언의 나라답게 이제 세계적인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 날에는 만취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날만큼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또한 이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한국과
한국과 독일의 문화와 간습 차이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오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디랭귀지로 표현되는 이제 사소한 제스처 또 상호 간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손짓으로 우리가 오라고 하는 표시가 오라고 하죠. 네. 독일에서는 가라고 하는 의미로 아. 네, 받아들여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라는 표시를 한국과 반대로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해서 오라고 합니다. 아, 이러면 한국 분들은 기분 나쁘죠? 아, 네. 이런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 다소 네.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나 네. 네, 전혀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네. 독일의 물가 아니겠습니까? 아, 네, 물가, 맞습니다. 뭐 집값이나 이런 네. 교통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요? 한국과 비교해서. 일단은 이제 한국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평균적인 임금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여쭤보자면 네. 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독일 분들의 인식 같은 것도 네.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 직군에 해당하는 IT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그 적합한 인재라고들 많이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IT 관련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독일 취업에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문화적으로 오해 살 수 있는 부분 말고는 네. 사실 굉장히 좋은 네, 맞아요. 나라다. 취업하기 좋은 나라가 네. 독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독일에 대한 정보 알려주신 이미애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